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금융시장 전반이 다시 한번 한방 얻어맞고 뒤로 빠진 모습을 확인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요인 변수가 여전하다 보니까 뭐 하나 나왔다 하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심리적인 수준이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달러 아래로 빠진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달러까지 잘 뚫어내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1차 저항 라인 바로 근처에서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6월의 시작 지점부터 시장에 힘을 빠지게 만든 요인으로는 우선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간됐는데 일부 지역에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된 점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라는 점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특히 같은 날 연준의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악재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부정적인 감정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 우려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연준의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짚어본 3대 리스크 가운데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 법원이 6월 7일에 오프라인 법정에서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과 그 의미 짚어봤었는데 사라 대법 판사가 양측의 공방 상황을 일반인들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투명하게 법정 상황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금 얼마나 이번 소송을 조심스럽고 또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 가운데 여럿은 지금 상황을 거대한 랠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변동성 장세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거시경제 상황이 또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2,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안도 랠리를 확인했지만 다시 3만 달러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한 이런저런 우려가 악재의 강도를 높이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증시도 함께 흔들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1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6%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의 기운이 빠졌는데 지지라인은 27,000달러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저항선 아래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안도 랠리의 동력이 빠졌다. 1차적인 지지라인으로는 27,500달러, 그 다음으로는 25,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RSI는 과매도 수준에 도달했고 일간 RSI는 50 중립선 아래로 다시 빠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상실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인데 이건 상승 여력이 35,000달러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관적인 단기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간 조가 마감을 3만 달러 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2,659달러 오버헤드 저항에 도달했지만 황소 세력이 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치초 때 패턴을 보이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사이의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곰 세력에게 유리하게 나타났고 그렇게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만 달러 아래로 가격이 밀려 내려왔다. 가격이 3만 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경우에 다음으로는 28,630달러 부근인데
여긴 황소 세력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구간이다. 다만 가격이 28,600달러에서 반등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32,659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을 경우에 5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4,62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과 증시에 동시에 충격을 안긴 것은 역시나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먼저 연준이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간했는데 4월과 5월 미국 대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또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 현황을 평가하는데 이번에 4개 지역에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보고됐습니다. 경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이 경기 침체 경고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이 됐고 이 내용은 6월 FOMC 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더 키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양적 긴축입니다. 코로나 충격 당시에 대규모로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조치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기준금리 인상의 유동성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이건 역시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 양적 긴축은 2017년 연준의 첫 번째 긴축 때와 비교했을 때 속도는 더 빨라졌고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2016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1년 10개월 뒤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월 인상 이후에 불과 석 달 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규모로 치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의 양적 긴축을 통한 자산 규모가 6천억 달러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말까지 반년 동안 감축 규모가 최대 5,225억 달러입니다. 인플레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준의 처방을 적용한다라는 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발 악재가 시장을 다시 덮친 상황에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투심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긴축 통화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폭풍인지 슈퍼 폭풍인지는 모른다.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 가지 우려 요인으로 꼽았는데 그는 이런 양적 긴축을 겪어본 적이 없다.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이 역효과를 낳았다. 이건 큰 실수였다. 이렇게 연준을 좀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유럽 내 분쟁이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또는 175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인식하고 있는 리스크들이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여전히 상당히 어렵게 흘러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상황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먼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잠재적인 강세 다이아몬드 바닥이 확인됐다. 만약 이 패턴이 완성된다라면 다음 목표 지점은 92,000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현재 다이아몬드 패턴의 왼쪽 부분은 진행이 됐고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9월 이후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92,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시점에서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이 설명되어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과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BTC 퓨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4개월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월간 마감을 했는데 이건 2020년 코비드 충격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 이건 이번 달 중순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뒤에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10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시장 상황이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 이슈 등 악재들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느 정도의 강세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세적으로는 XRP 역시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안도랠리에 맞춰서 XRP도 0.4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었는데 비트코인이 저항을 맞으면서 XRP 역시 다시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시 오페드히에는 XRP가 하락 추세선 위로 상승했지만 황소 세력은 20일치 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3달러에서 오버헤드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이건 아직 곰 세력이 포기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하락 추세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럴 경우에 0.38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매수 세력은 이 수준에서 방어할 가능성이 있고 반등할 경우에는 조만간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하락 추세선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20일치 수동평균 돌파 시도에 나설 건데 이게 성공하면 심리적 저항선인 0.5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하루 전 법원이 6월 7일에 이 오프라인 법정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 짚어봤었는데 핵심 사안은 과연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말한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이 SEC의 주장대로 SEC 내부 기밀 문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놓고 오프라인 공방이 현재 예고되면서 관심을 높였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스케줄 일정을 양측에 통보한 지 하루 뒤에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법정 상황을 전화로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라 네폰 판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 액세스 코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한다. 이건 범죄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굳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 자체가 전례 없는 사안이고 앞으로의 산업 방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꽤 신중하게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SEC가 뭐만 하면 시간 연장시키고 반대하는 상황 지속되고 있는 만큼 또 뭐가 됐든 다 비공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중립적으로 이번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양측의 공방 상황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면서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하자 이 같은 사라 네폰 판사의 스탠스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라 네폰 판사는 SEC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고 번번이 SEC는 이런 명령에 개기는 스탠스를 보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공개 변론의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꽤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번 사건 소송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전반이 우려와 악재 속에 감싸여 있는 모습이지만 이 또한 투자자로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